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도 3일 만에 네 번째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금물입니다. 응용수리 문제를 풀면서 아마 가장 많이 보신 유형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만만한 유형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은근히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소금물 문제의 간단한 개념을 보면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소금을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섞여 있기 때문이죠. 물을 더 넣는다든가, 물을 증발시킨다든가, 혹은 섞는데 2개를 섞거나 3개도 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금물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소금량, 그리고 비율, 가중평균, 대입법. 이렇게 크게는 저는 4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각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고, 비율은 전체 퍼센트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중평균은 가장 좀 다이나믹한 스케일이긴 한데 또 익숙해지면은 다른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답이 1, 2, 3, 4, 5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할 때 그러면 5개를 다 대입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 딱 2번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은 1, 2, 3, 4, 5번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오름차순이거나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보기가 정렬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3번을 대입해 봅니다. 답이 아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갈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갈지만 판단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2번을 대입했을 때 2번이 답이면은 2번이 답, 2번이 답이 아니면은 1번이 답. 이렇게 3번과 2번만 대입했을 때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대입법인데 확실한 스킬이라고 하기는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일단 이번 강의보다는 차후에 찍을 소금물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의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한 5단계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쉬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15% 소금물 300g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암산을 해도 45g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정도가 가장 기본인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2단계는 2가지의 소금물 합친 행위, 예를 들면 10% 소금물 100g과 15% 소금물 150g을 섞으면은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되겠느냐. 간단하게 가중평균을 하면은 13g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3단계 문제들은 3가지 소금물을 합친다든가 소금물끼리 교환을 한다든가 추가하고 빼거나 그런 문제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 가게 되면은 가중평균을 해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준비할 거고요. 5단계는 거기다가 함정까지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난이도에서 3문제 정도 풀 생각이고, 다음에 소금물이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4, 5단계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한 3가지 정도 구해가지고 또 풀이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 용기에는 4% 소금물이 들어있다. A 용기에 15% 소금물 600g을 추가한 뒤 처음 A 용기에 들어있는 소금물 양의 3분의 1만큼 증발시켰더니 12%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증발시킨 물의 양은? 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 소금물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15% 소금물 600g을 추가한 것, 그리고 처음 들어있는 양의 3분의 1을 증발시킨 것. 잠깐 써줄까요? A에 4%가 있고 15% 600g을 추가했고 A 용기에 3분의 1만큼 증발시켰고, 이 3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1, 2, 3단계, 단계 순으로 풀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으로 가면은 되게 알쏭달쏭하게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1번, 3번을 거쳐서 2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푸니까 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소금의 양, 비율, 그리고 가중평균 각각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그람이 확실하지 않죠. 그러면은 미지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0.04x가 A에 들어있는 처음 소금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15% 600g에는 90g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2% 소금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3분의 1이 증발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x g이 되겠죠. 그럼 12%인 소금은 600g 더하기 3분의 2x g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x g에서 3분의 x g만큼 빠졌기 때문이죠. 이게 양입니다. 그러면은 0.12고요. 600 더하기 3분의 2x가 되게 됩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0.04x 더하기 90은 12에 0.12의 600은 12 곱하기 6이기 때문에 72. 그리고 3분의 2, 12에 3분의 1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8이 나오겠죠. 0.08x.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18은 0.04x고 여기서 4를 넘겨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각각 항이 25를 곱해서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25를 곱하면은 180, 180, 90, 90에 5개, 450이 되겠죠. 그럼 처음 이 x가 450이 되기 때문에 이 증발한 양 3분의 x는 간단하게 150이 되게 됩니다. 이게 소금의 양으로 푸는 풀이고요. 두 번째는 비율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율은 이제 소금물의 농도로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분모인 소금물과 분자인 소금을 알아야겠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은 쭉 적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xg이 있었고 600g을 추가했고 3분의 xg을 증발시켰고 대신에 소금의 양은 처음에 0.04x고 그 다음에 90g을 넣었죠. 그게 100분의 12, 즉 12%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뭐 그냥 해줘야겠죠. 4x 더하기 9000은 3분의 2x니까 3분의 2에 11 곱하면은 8이 나오겠죠. 8x 더하기 7200 계산하면은 4x는 1800, x는 450. 소금의 양과 풀이와 똑같죠. 그 다음에 3분의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5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중평균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 한 장 추가해 가지고 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번과 2번을 가중평균 할 수 있나요? 1번에서 그람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5%와 4%를 섞는 건 맞지만은 정확한 나중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에서는 문제 푸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대신 1번과 2번을 섞는 거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1번과 3번을 먼저 섞고 나서 2번을 섞으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딱 보이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 거를 볼 줄 아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1번과 3번을 먼저 해줄게요. 4%였는데 3분의 1을 증발시켰다. 그러면 몇 %가 될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6%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개념이 명확하게 안 잡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입니다. 근데 물을 증발시켰다는 것은 소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소금물에만 영향을 주게 돼요. 물이 3분의 1 증발됐다는 것은 남아있는 소금물이 3분의 2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 3분의 1을 앞으로 떼서 뒤집어주면은 2분의 3 소금물분의 소금이고, 이 자체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도가 1.5배 되는 거죠. 4에서 6은 1.5배. 쉽게 생각하면은 3분의 1이 줄었다. 남은 건 3분의 2. 역수해주면은 2분의 3, 1.5배, 4에서 6.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중평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6%라는 거는 알게 됐죠. 그리고 양이 3분의 2x만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600g을 섞어가지고 12%가 나온 것도 알고 있어요. 12%에 대한 양이 없더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리비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6대 3. 그럼 가중비는 거꾸로 하는 3대 6 이렇게 되겠죠. 6일 때 600g이면은 3일 때는 300g이다. 즉 3분의 2가 300g이고 x는 2분의 3에 300g이기 때문에 450. 그러면은 다시 3분의 x 해주면은 15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소금의 양부터 비율 가중평균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에서는 각 풀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시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중평균보다는 비율로 푸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두 번째 문제에서도 한번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용기에는 20% 소금물 200g, B 용기에는 15% 소금물 300g이 있다. A, B 용기에서 같은 양의 소금을 서로 바꾸어 부었더니 농도는 같아졌다. 이때 A, B 용기에서 퍼낸 소금물의 양을 고르면, 이게 흔히 말하는 교환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교환할 것인가. 자, 그럼 처음으로 소금의 양으로 풀어볼게요. 일단은 A와 B 주어진 정보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200g 20%, 300g 15%. 그럼 소금은 40g과 45g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농도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농도는 다시 한번 적을까요? 소금물분의 소금이고, 이게 같다는 거는 소금이 소금물에 비례해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정해지기 때문이죠. 이 식은 이해가 가시겠나요?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있는데 소금물분의 소금이 비율이 같다. 그러면 소금물이 많은 놈이 소금도 똑같은 비율로 많아져야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양이 2대 3이기 때문에 소금도 2대 3이 되어야 해요. 근데 합친값이 85g입니다. 그럼 여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테이프가 뜯어졌네요. 여기는 85 곱하기 5분의 2가 될 거고, 여기는 85 곱하기 5분의 3이 되어서, 자, 빨리 계산해야죠. 85 5로 나누면 17 곱하기 2 하면 34 곱하기 3 하면 5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즉 A에서 B로 6g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소금의 양으로 풀었을 때 풀이 한 단계고,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g을 옮겼을 때 6g이 움직일 것인가? 그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A에서 B로 가는 것은 20%이기 때문에 100g당 20g이 옮겨집니다. 하지만 B에서 A로 가는 경우는 15g, 100g이 옮겨지죠. 즉 이거를 서로 합쳐주면 돼요. A에서 B로 갈 때는 20g이 옮겨지고 B에서 A로 갈 때는 15g이 옮겨진다고 하면은 같이 옮겼을 때 A에서 B로 100g당 5g이 옮겨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6g이기 때문에 1.2배네 1.2배 120g. 120g을 서로 막 바꿔주면은 소금이 6g이 A에서 B로 가게 되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결과인 34g, 51g을 구해서 농도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여기가 소금의 양으로 푸는 풀이었고요.
그럼 한번 농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농도, B의 농도 각각 적으면 되겠죠? A의 농도는 소금물이 200g이고 처음에 있는 소금이 40g입니다. 근데 A에서 B로 주기 때문에 0.2x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B에서 받는 거는 0.15x가 됩니다. 그리고 B는 300분의 처음에 45.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거꾸로 해주면 돼요. A에서 받는 게 0.2x, 그리고 A로 보내는 게 0.15x. 그쵸? 그리고 계산할 때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단한 약분은 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바로 크로스로 계산해주면은 120, 그리고 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05죠. 그럼 0.15가 됩니다. 2배 하면은 90.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0.05이기 때문에 플러스 0.1x가 되게 되죠. 넘기면은 30은 0.25x. 이거를 25를 내린 게 아니고 곱하기 4를 해줘서 1로 만들어야겠죠. x는 120.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가중평균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풀었을 때 딱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 100g을 서로 맞바꾸면은 소금이 얼마 정도 옮겨진다라는 개념은 소금의 양으로 풀든 농도로 풀든 가중평균으로 풀든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물론 농도는 값이 딱 나오지만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중평균은 각각 소금을 얼마나 옮겨야 될지까지는 구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A, B. A는 20% 200g이고요. B는 15% 300g입니다. 가중평균 하면은 가중비가 2대 3이니까 거리비는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17 답을 말해버렸네. 20과 15 차이는 5고 3만큼 가야 되니까 17% 500g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A든 B든 17%가 되는 게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200g, 300g 있으니 소금의 양은 자동으로 34g, 51g이 돼야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40g, 45g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g 플러스 6g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A와 B가 맞바꿀 때 얼마나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5g per 100g이 간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6g이면은 120g이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교환하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탑재될 개념이 100g씩 맞바꿀 때 혹은 10g씩 맞바꿀 때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소금이 옮겨지느냐, 그거를 알고 푸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용기에는 소금물 600g이 들어있다. 물 150g을 증발시킨 후 소금 48g과 물 52g을 추가했더니 소금물의 농도가 처음에 4배가 되었다. 이때 처음의 농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더하고 빼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의 문제는 빼는 양과 더해주는 양이 같은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냥 양으로 소금물의 양을 알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달라지도록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번 해주면은 일단 소금물이 600g 있어요. 근데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바꿔주면서 소금물이 450g이 되죠. 그리고 소금을, 자, 이건 소금 양이라고 할게요. 소금물. 여기도 그대로 X죠. 근데 여기서 48과 52가 들어왔으니까 550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 양은 48 이렇게 되죠. 근데 농도는 처음에 X겠죠. 이 X랑 다른 X입니다. 뭐 A라고 하죠. 여기는 근데 물이 150g 증발했다는 거는 아까도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4분의
3배가 된 겁니다. 600에서 450은 4분의 3이죠. 그럼 농도는 역수인 3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분자도 증가하고 분모도 증가했는데 몇이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문제에 있는 거를 갖다 쓰셔야죠. 4a.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서 그리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는 처음엔 잘 안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연습 때는 쓰고 한번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전 때는 쓰시면 안 되고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로 소금의 양을 한번 풀어볼게요. 600g이 있고 농도가 A라고 하면은 소금의 양 X는 6A가 되게 됩니다. 농도를 퍼센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에서 100이 약분이 되고 6A가 되겠죠. 그리고 48을 더했대요. 근데 여기는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550 곱하기 100분의 4A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50에 2로 날리고 11이 되니까 22A가 됩니다. 농도 22A. 되게 간단한 식이죠. 넘겨주면은 48은 16A, A는 3. 되게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런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가중평균도 상당히 괜찮은 풀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풀이가 오히려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을 다지고 가는 것이 소금물 문제에서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난이도 1, 2, 3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함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중평균을 익히면은 4단계, 5단계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율로 가볼게요. 처음에 600g이었다가 150이 줄고 100이 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처음에 X였다가 48g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게 농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처음 농도가 600분의 X였죠. 이거가 4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풀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550분의 X 더하기 48 그리고 150분의 X. 계산할 때 간단한 거 약분 치고 가면 11X.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장비가 아직까지 많이 안 좋네요. 144는 8X이기 때문에 X는 18이 나오죠. 근데 이 18이라는 게 농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X이기 때문에. 그래서 600분의 18 하면은 3%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평균 풀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이 빠지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X%로 두면은 처음에는 물이 빠지죠. 4분의 3이 됐으니까 농도는 3분의 4. 그럼 3분의 4 X%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건 아시겠어요? 소금 48g에 물 52g이니까 합치면 소금물 100g이고 소금은 48g이니까 농도는 48%. 농도가 4X가 됐다고 했고 550g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중비가 나와 있죠. 가중비가 9대 2. 그럼 거리비는 2대 9. 근데 거리 알 수 있죠. 4X에서 3분의 4X를 빼면 되는 건데 요게 3분의 12X니까 3분의 8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48 빼기 4X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2대 9는 3분의 8X 대 48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비례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밖에 거, 안에 거. 3 날라오고 24X는 96 마이너스 8X. 이런 거 빨리 하셔야죠. 그럼 32X는 96이니까 X는 3.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각각 다른 유형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풀이법은 소금의 양, 비율, 가중평균이 있겠고 대입법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풀이를 모두 다 익혀 놓으시면은
이제 각 유형마다 어떤 풀이가 조금 더 빠른지 딱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빠른 풀이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푸시면 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조만간 또 5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